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홈즈의 이상민입니다. 평택 지지의 역세권 개발이 수용 방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토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받는 것이 나한테 이롭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토지 보상이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이렇게 뺏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선택지를 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를 잘 선택하면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LH의 보상 정보입니다. 보상 정보인데 여기 보시면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토지 협의에 의해서 어차피 지금 이제 LH가 사업 시행자가 될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절차적으로는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강제 수용을 하는 건데 그 전에 협의를 꼭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양도한 사람한테는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구지정 공랑 091 이전부터 사업지군의 토지를 소유해온 자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작물 등을 전부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수도권 지역은 협의 양도한 토지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자고요. 수도권 외 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인 자입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신청량이 공급 가능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지는 100필지를 공급하는데 이 협의 양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이 200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첨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지구나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후 잔여 단독 택지가 없는 사업지구는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협의 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협의 양도한 지분 면적이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300평인데 지분이 500평이에요. 2분의 1씩 갖고 있으면 250평이잖아요. 250평이면 한 사람당 300평이 안 되잖아요. 그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잖아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 면적 합계가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1인의 공급 대상자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300평 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지분이 300평 넘는 거는 각각의 1인의 공급 대상자를 하지만 미만인 경우에는 택지밖에는 공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협의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만인 경우에는. 오버가 되는 경우에는 각각 받을 수가 있는데 미만인 경우에는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자 한 사람이 받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받든가 그런 거고요. 공유 공급 토지를 포함해서 1세대에는 한 필지밖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 내에 2명 이상의 공급 대상자가 있어요. 아버지도 300평, 아들도 300평. 그럼 각각 주느냐?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줍니다. 한 세대는 한 필지만 공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면적은 145에서 265제곱미터. 공급 가격은 수도권 지역은 감정가격, 수도권 이외 지역은 조성원가의 110%로 한다. 그리고 동일 세대 내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 주택 공급 등의 공급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한다. 이쪽 이주자 택지냐, 협의 양도인 택지냐, 주택 공급 이 중에서 하나만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협의 양도인 택지가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협의 양도인 택지는 이제 주로 어디에 공급을 많이 하냐면 일종 주거지역에 많이 합니다. 일종 주거지역과 일종 전용 주거지역 쪽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가 또 있거든요.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주자 택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좀 더 좋은 지역에 택지를 공급을 합니다. 일반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신청량이 많으면 공급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은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가옥 소유자 대책을 보면 이주 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 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신 분 단
수도권의 경우 기준 1년 전부터 허가각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신 분에 한하여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공급 기준은 1세대 1필지, 사업 유형별로 당의 법률에서 협의 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의 최대 면적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고요. 동일 세대가 둘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도 한 필지만 공급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아버지가 집 하나 갖고 있고 아들이 집 하나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한 필지만 공급합니다. 공급 가격은 조성 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사항에서 정하는 생활 기본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여기 생활 기본 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반한테도 분양을 하거든요.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한테 분양하는데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이 한 70%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건설용지 일반 공급시, 공급시기는 그렇습니다.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 한 번에 안에서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네, 필요하다. 그냥 나는 이걸 팔겠다. 한 명 정도가 싸니까 30%는 내가 마진 보고 다른 분한테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택지개발 사업지군의 단독주택 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해서만 공급합니다. 단독주택 용지가 조성이 안 되면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을 받는 경우도 있죠. 이주자 택지 안 받고 나는 주택으로 공급받겠다 하는 경우에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포기하고 분양아파트 공급을 요청하시는 분,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일반 분양가에서 생활기본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에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34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합니다.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 개시일까지 사업주군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 주인 세입자로서 당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시는 분. 그래서 공급 규모는 이제 60제곱미터, 25평입니다. 이제 그 현재 LH에서 하는 보상 정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가 토지 소유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 양도인 택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0제곱미터 안 되는 토지 소유자들 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결 신청을 해서 보상 가격이 나오면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 보상에 관련된 행정소송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토지 보상 가격이 나오면 어차피 100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협의양도 택지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용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이 있어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토지의 보상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거죠. 단계로 해서 하게 되면 퍼센트 정도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LH에서 보상해주겠다는 보상 가격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사게 되면 보통 500만 원이에요. 최하 5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이 500만 원 돈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500만 원 해서 내가 무슨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지주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기려고 하는 소송은 아니거든요. 가격을 조금 올리겠다는 소송이기 때문에 10명이 하나, 20명이 하나,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이름만 더 들어가는 것 뿐이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인당, 토지들 입장에서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작잖아요. 변호사 비용이. 그러면 그렇게 싸게 해서 어느 정도 토지 보상 가격을 올리면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이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더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평택 지제역 역세권 컴팩트 시티 조성에 따른 LH의 그 수용이 거의 결정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